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2단원 4차시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xy의 고백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을 전개한 다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x-y에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y i는 5-2i가 됩니다. 이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x-y가 5가 되면 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x값 y값을 구할 수 있겠죠.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x는 3이 되니까 우리는 x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y를 했을 때 값이 5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은 우리가 바로 y 값은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xy의 고백값이니까 두 수의 곱은 3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항을 나누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덧셈 계산을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z가 3-2i이고 오메가가 4 플러스 i이므로 그것의 켤레 복소수인 z반은 3 플러스 2i가 되고 오메가 반은 4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 오메가는 3 마이너스 2i에 4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14 마이너스 5i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z바 오메가의 계산을 해보면 3 플러스 2i에 4 플러스 i가 되니까 전개해서 정리하면 10 플러스 11i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z 오메가 바를 계산하면 3 마이너스 2i에 4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전개해서 정리하면 10 마이너스 11i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z바 오메가 바를 계산하면 3 플러스 2i에 4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전개해서 정리하면 14 플러스 5i가 됩니다. 지금 구한 이 각각의 항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다 더해보면 우리가 4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복소수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항을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복소수 z가 3 플러스 i니까 z반은 3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일단 이걸 구해놓고 z분의 1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3 플러스 i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주어진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인 3-i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0분의 3-i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z바분의 1을 구해보면 3-i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화를 해주면 10분의 3 플러스 i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두 값의 차에다가 제곱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값의 차를 구해보면 10분의 마이너스 2i가 나온다는 거 우리 구할 수 있죠. 그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i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값은 마이너스 5분의 i를 제곱한 값이니까 계산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25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복소수 z에 대하여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복소수 z를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3에 플러스 x-2 i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이때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이 0이면 되겠죠. 다시 말해 이 부분이 0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3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수 x의 값은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이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별식 D의 값을 구해보면 그냥 판별식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 짝수 판별식으로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있는 판별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에 k-1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84가 되는데 이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k 값은 2분의 21 미만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k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10.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럼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1에서부터 10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개수는 10개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의 값이 0이다 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판별식 D는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a의 제곱이 됩니다. 정리하면 8m 에다가 a 플러스 1을 곱한 값이 되겠죠.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m의 값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BC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판별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한 다음 ABC의 관계식을 보고 어떠한 삼각형인지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 D의 값이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D를 잡아보면 D는 2의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죠. 전개하면 4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2C의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정리하면 4의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되는데, 문제에서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 판별식 D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이때 A, B, C는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B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A와 B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A, B, C를 세 변으로 한다고 했는데 A 값과 B 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은 변 A,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주어져 있을 때 미정계수를 정하고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이 주어진 한근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A값과 B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을 보면 개수들이 다 실수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근이 2 플러스 i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근이 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의 합, 근의 곱으로 A값과 B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근의 합을 계산해 보면 2 플러스 I 플러스 2 마이너스 I를 한 값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A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값은 우리가 4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 근의 곱 2 플러스 I에 2 마이너스 I를 곱하면 그 값은 5가 되는데, 근의 곱은 이 2차 방정식에서 B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값은 5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9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주어져 있고 이 두근을 이용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근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0의 2차 방정식에서 얼마가 되죠? 그렇죠. 2가 된다는 거 바로 우리가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값은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정리해 보면 먼저 여기를 통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14분의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구한 이 값들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7분의 2 플러스 14분의 마이너스 1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7분의 9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차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3일 때 실수 ab에 대하여 ab의 고백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음을 이용하여 식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그때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3,0이 됩니다. 이 말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y값이 0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지금 a값 b값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2라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고 3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라는 또 하나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두 식을 일단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16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대입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b의 곱이니까 그 값은 우리가 24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차함수 y는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용하여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는 거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이항하면 k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에서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구했을 때 그 값이 0이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4 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K값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동시에 접할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면 됩니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는 것을 1번, 직선과 접하는 것을 2번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먼저 보면 x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y는 0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기 위해서는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에서 우리가 판별식 D의 값이 0이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의 값을 구해보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고 이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b는 a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번을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는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항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여기에서 판별식 D의 값을 구했을 때 이 판별식 D의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2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4 1 b-1이 되겠죠. 계산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구한 b는 a 제곱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은 0이다 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때 a 값은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하면 b의 값도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답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x의 값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일 때 이차함수 y는 ax제곱 마이너스 8ax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이 2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이때 실수 ab에 대하여 b-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x의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이차함수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제곱 마이너스 8 ax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제곱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8x에 가운데 값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정리하면 a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때 a 값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프 개형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고, 이때 x 값이 4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를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x의 값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다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에다 표시를 해보면 3은 4 앞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1은 그 앞에 존재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x값이 3일 때 최대값 2가 나온다는 것이고, x값이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차함수식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값 3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b가 나오고, 그때의 값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x값에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1, b 값이 13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b 마이너스 a 값이므로 13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1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는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는 0의 0 아닌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이 만족시키는 조건을 이용하여 실수 a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살펴보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는 0입니다. 각각의 항에 x가 있으니까 우리가 묶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묶어주면 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되는데, 이때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0 아닌 두근 알파 베타는 여기는 0이니까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의 두근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값은 a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5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알파 값, 베타 값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곱셈 공식의 변형꼴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곱셈 공식의 변형꼴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이 말은 5의 제곱이니까 25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가져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